안스타일 월커 월요일에 커피 라이브, 이제 싱글 오리진 커피들이죠. 맞아요. 그런 커피의 로스팅 스타일과 또 에스프레소 블렌딩 용의 커피 로스팅 스타일을 지금 좀 다르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로스팅 초보분들은 들으면 도움이 되실 거고 뭐 중급자, 뭐 상급자분들은 다르게 시선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시그니처 로스터스의 프로파일이에요. 설명을 드리면 파란색은 에티오피아 하루투메 어네로빅의 프로파일이에요. 빨간색이 브라질 이르마스 페레이라 워시드 언스페셜티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의 프로파일이고요. 로스터기는 저는 이제 기센 W1A 타입으로 로스팅을 하고 있어요. 싱글은 그걸로 다 로스팅 하시나요? 네, 맞아요. 싱글은 원래 저희가 에스프레소 블렌딩은 이제 W15로 로스팅을 하는데 여기에 갖고 나온 프로파일은 이제 에스프레소는 W1으로 똑같이 진행을 해서 그걸로 이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요 이렇게 V자, 요게 빈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아요. 이게 빈에 대한 ROR.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는 게 에어 템프, 드럼 안에 있는 공기 온도. 템퍼를 많이 열어서 많이 빼내면 이 온도가 내려가고 또 드럼 안에 공기를 가두면 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프로파일만 봐도 기센이 없어서 못 따라하겠네요 라고 하시는데 혹시 이 프로파일은 기센에서만 쓰시는 프로파일일까요? 아니면 다른 로스터기들도 좀 참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 후반에 보시면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두 그래프 모두가. 저는 로스팅 중에 1차 크랙이라는 게 나면 불을 꺼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저희만의 다른 방법인 것 같은데 다른 로스터기에서도 제가 이런 궁금증 때문에 해봤어요. 프로바티노, 스트롱월드, 이지스터 이 세 머신은 적용은 돼요. 기센은 워낙 제가 써봤던 머신 중에 그 드럼 열 보존율이 굉장히 좋아요. 다른 머신들은 적당히 떨어지는 그 화력의 구간이 있는 거죠. 끄진 않지만 줄인다. 네, 맞아요.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의 오른쪽 이제 뭐 12, 17, 5, 3, 0 그러니까 세로축이죠. 여기가 이제 ROR이에요. 저는 로스팅할 때 ROR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요거. 네, 맞아요. 왜냐면 ROR이 그래도 모든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시그니처는 로스팅을 하고 있는데 ROR이라는 거는 온도 상승률을 뜻하는 거거든요. 몇 초당 이제 뭐 10초당 보시는 분들도 있고 15초 보시는 분도 있고 뭐 1분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30초당 ROR을 기준으로 파란색은 하루투메 빨간색은 브라질. 일단 두 그래프의 차이는 일단 초반과 후반이 많이 달라요. 보통 2분 30초부터 해서 거의 5분 50초까지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여기서 여기 중간에. 근데 이제 초반에 차이가 있고 후반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차이가 있고 맞아요. 여기에 차이가 있네요. 초반에 이렇게 ROR에서 많은 차이가 나면 최고점을 찍는 ROR이 높으면 산미 톤을 좀 더 좋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 요게 높으면? 근데 반대로 너무 높으면 이제 사워한 커피가 또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에티오피아보다 낮죠. 브라질 에티오피아 낮은데 그래도 11 정도 될 거예요. 에티오피아보다는 지금 좀 더 산미 톤이 좀 낮게 표현이 될 거다라고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이 ROR 값만 보고? 중간까지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터 달라지죠. 1차 크랙이라는 게 이제 요 시점이거든요.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볼까요? 네, 한번 두 번째 페이지 보여주시면 아까 똑같은 그래프에 대한 수치를 표현해 준 건데요. 기간이라는 게 있죠. 기간. 이게 하루투메 에티오피아고 이게 브라질이네요. 브라질이 맞아요. 아까 똑같은 파란색, 빨간색. 그게 이제 총 로스팅 타임이에요. 토탈 로스팅 타임 8분 30초. 그 다음에 브라질은 8분 48초. 디벨롭먼트 시간. 이제 이걸 용어를 말씀드리면 이제 1차 크랙부터 배출까지의 시간이에요. 시간. 1분 32초고 브라질은 1분 41초죠. 이제 저는 필터 커피 여기서 중요한 게 제 로스터에 기준 했을 때 필터 커피 1차 크랙 유도는 보통 7분에 가깝게 유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7분에 가깝게 유도를 하려고. 그럼 이것도 6분 58초고 뒤에 있는 것도 7분 7초네요. 또 뒤에서 에스프레소를 말씀드릴 건데 에스프레소는 거의 8분에 가깝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왜 필터랑. 그렇게 하세요? 원하는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는 좀 더 단맛을 중심으로 여겨요. 브루잉 같은 경우는 단맛도 중요하지만 그 애시디티의 표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원하는 커피의 방향성은. 그래서 좀 더 1차 크랙을 길게 만들고 시작 온도는 뭐 이제 하나가 174.5에 투입하려고 했던 거고 하루투메가 브라질은 173도에 투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도 정도 차이가 있네요. 투입 온도는. 그리고 이제 종료 온도, 그러니까 배출 온도죠. 하루투메가 189.3도 정도고 그 다음에 브라질이 190도 정도. 와, 진짜 차이 안 나네요. 이거는 원래 타깃이 189고 이거는 190이었어요? 189.5였어요. 이건 189.5였고 브라질은 190이었는데 항상 이렇게 소수점으로 하시네요. 최대한 맞추려고 해요.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DTR은 18%. DTR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아까 디벨롭먼트 타임이 이제 1차 크랙부터 제가 배출까지의 시간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총 로스팅 시간 중에 디벨롭먼트 타임이 차지하는 비율. 이것도 다들 달라요. 이거는 로스터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캐릭터의 스타일 따라서도 당연히 달라져요. 네. 왜냐면 다들 추구하는 맛이 다르잖아요. 또 중요한 게 종료 온도랑 DTR이 있죠.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맞게 항상 배출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180 온도대면은 18%, 네. 뭐 이렇게 190도에서는 19%. 근데 이거는 또 생두 특성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로스터 머신이 있으면 네. 그 머신이랑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온도에 이 정도 DTR이 나오면 어느 정도 맛은 나오겠지라는 기준. 브루잉도 마찬가지로 네. 기준이 있고 거기서 변수를 바꿔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생두의 특성이 이젠 다른 거예요. 저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좀 더 단맛과 너트류의 맛을 표현이 되니까 네. 하루투메보다는 배출 온도가 높고 DTR도 높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단맛을 좀 더 표현해주기 위해서 좀 더 뒤로 가주는 거고요. 하루투메 뭐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어네로빅 커피지만 무산소의 느낌이 좀 덜 하면서도 베리류의 맛이 되게 좋은 커피예요. 근데 이런 베리류랑 이런 좋은 커피들은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190, 191도 좀 더 뒤로 배출 온도가 높고 DTR이 길어질수록 이런 향미를 잃게 돼요. 단맛은 채워줄 수는 있지만 화사한 느낌은 좀 더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출 온도도 브라질보단 낮고요. DTR도 당연히 낮아져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변동은 있어요, 항상. 근데 변동도 이제 1% 정도, 0.5, 17.5로 갈 거냐, 18.5로 갈 거냐. 보통 0.5 단위로 이제 체크를 해가면서 로스팅을 하죠. 이거는 진짜 정말 정확하게 내가 로스팅을 디테일하게 하려면 그 날에 이제 커핑을 하고 첫 배치를 일단 커핑을 해요.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번거롭고 쉽게 못해요. 배출 온도, DTR 조정하고 더 나아가면 그 외적인 거지만 네. 이제 뭐 드럼의 스피드도 있고요. 드럼의 압력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더 그 후의 얘기고 먼저 배출 온도와 투입 온도, 뭐 DTR 7분의 일단 유도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매번 달라져요. 같은 화력을 준다고 해도 완벽하게 통제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일단 필터컵에는 7분의 유도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그 다음에 콩의 특성에 따라서 배출 온도 그거에 맞는 DTR 값을 해서 로스팅을 진행하는 거죠. 이건 진짜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고 그쵸? 제가 해왔던 거니까 네.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로스터스의 스타일이다. 저희가 정답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제 채널이 다양한 분들의 맞아요. 의견을 그 안에서 또 자기만의 인사이트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투입량 달라도 1차 크랙 오는 시간은 7분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것도 좀 더 디테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1차 크랙 유도 시간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필터 커피를 어쩔 수 없이 내가 1.2kg를 해서 로스팅 하겠다. 그러면 저는 7분 30초까지 갑니다. 비슷하게 최대한 로스팅을 하려고 1.2kg 뭐 1.5kg 풀 배치인데 7분의 유도를 해버리면 단맛이 없는 신맛이 있어요. 그런 맛이 나타나요. 제가 원하는 기분 좋은 단맛이 받쳐주진 못해요. 이게 내가 화력을 어떻게 준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다 공개하는 거죠. 처음에 여기 중간에 50에서 시작하는데 이건 기센의 메커니즘 특성상 처음에 50으로 불을 켜고 그 다음 화력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무시하시고 그냥 1%로 가는 거예요. 0에 가깝게 찍혀 있죠. 이제 그냥 1%의 화력으로 쭉 가다가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1분 30초를 기준으로 똑같이 열을 줍니다. 그럼 이때는 끄시는 거예요? 1%예요. 제일 적은 화력. 많은 분들은 처음에 열을 많이 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계단식으로 깎아가는 로스팅을 많이 하시죠. 그거랑 이 프로파일은 어쨌건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두 커피 다 저는 비교를 해봤죠. 처음에 화력을 많이 준 상태에서 천천히 계단식으로 떨어뜨려 로스팅해서 먹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최소하다가 1분 30초라는 딱 정해진 시간에 올려주는 거죠. 70이라는 거. 근데 이거는 7분에 맞추기 위해서 70을 주는 거예요. 어느 날 로스팅 70 줬는데 빨라진다. 그러면 65로 줘야 되는 거고요. 보통 5% 단위당 조금씩 변해요. 제 기세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건 다 세팅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커피를 먹었을 때 둘 다 좋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둘 다 맛있어요. 그냥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맛이 좀 다를 뿐이지 블라인드로 하면은 둘 다 맛있어요. 근데 좀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로스팅을 해요. 초반에 가장 줄 수 있는 적은 열을 줘서 로스팅 하다가 터닝이 오면 70이라는 화력을 주고요. 이거는 7분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7분에 맞추기 위해서 70을 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선 똑같이 주고 가다가 한 번 줄이죠. 40%로 줄여요. 여기서 그쵸. 이렇게 한 번 내려가죠. 40으로 주는 거는 6분 좀 넘어서 맞아요. 6분 30초. 이게 171도부터 180도 사이에 캐러멜라이즈라는 구간이 찾아와요. 이때는 쓴맛이 증가를 하고 단맛이 감소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온도를 줄여주지 않으면 근데 이거는 또 생두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줄여주지 않으면 위로 치솟아 오르는 그래프가 생겨요. 여기 이쯤에서 지금 보시면 그대로 나중에 가다가 평행을 이루다가 떨어지죠. 여기 맞아요. 그 구간. 근데 평행을 이루지 않고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되게 올라가면 플릭이라는 디펙트가 생겨요. 정말 좀 거슬리는 쓴맛이 생겨요. 애프터 테이스트에서 쓴맛이 자꾸 나와요. 그거를 저는 항상 조심하기 위해서 한번 줄여줘요. 그럼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 일단 한 배치를 해보고 알아야죠. 첫 배치를 해보고 얘가 어느 정도로 줄여주면
줄여주면은 온도가 튀지 않는지 플렉 디펙트가 나오지 않는지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한번 줄여주는 거예요. 저때 다 둘 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려가죠.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네요. 그게 끄는 거예요. 아예. 이게 여기가 이제 1차 크랙이 나서 맞아요. 바로 이제 화력을 꺼버리는 거예요. 잔열로 로스팅 하시는 거네요. 잠깐 동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열을 주죠. 브라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빨간색 같은 경우는 25%를 줬고요. 후반에. 그 다음에 파란색은 15를 주다가 10으로 내렸어요. 저는 이제 1차 크랙이라는 거는 어쨌건 이 생두들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열을 지금까지 흡혈을 해왔다가 나 이제 터질 거야. 스트레스의 고조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저는 불을 끄자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프로파일은. 어느 순간에 지금 불을 켜야 되잖아요. 키는 순간 타이밍을 잡는 게 정말 어려워요.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기록을 합니다. ROR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불을 끄고 나서 시간이 아니면 불을 끄고 나서 어느 ROR에 몇을 줬을 때 내가 원하는 DTR가 18%에 189도 이거를 맞출 수 있느냐를 정하는 거예요. 기센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기센은 바로바로 적용이 잘 안 돼요. 바로바로 크게 줘야지만 그래프가 바뀌거든요. 그거를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센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모든 게 프로파일이 플랜이 다 짜진 상태에서 로스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좀 어긋나죠. 그러면은 다음 배치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프로파일 안에서 수정한다고 되진 않아요. 이미 진행된 거네. 네네, 이미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냥 다음 배치에서 수정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하는 게 낫죠. 훨씬.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이 지금 에티오피아는 이렇게 지금 ROR이 높잖아요. 여기는 지금 브라질이 낮고 초반은 이 브라질이 낮은 채로 유지되다가 왜 어느 순간 브라질이 좀 높아지잖아요. 여기서 왜 이렇게 높이셨어요? 자동으로 높아져요. 초반에도 보시면은 ROR이 훨씬 높죠. 하루투메가. 근데 제가 1.5도를 높였다고 해서 저 정도로 높아지진 않아요. ROR 자체가. 이거는 생두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밀도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생두의 수분과 밀도 때문에 저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거를 컨트롤한 건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 갈수록 발열이 빨라요. 발열 구간에 열을 더 많이 먹어서 디펙트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특히 내추럴 커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더 예민하게 로스팅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저기서는 가다가 40, 0으로 껐지만 어떤 경우에는 미리 한 번 더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 두 개 투입량은 어떻게 되나요? 커피? 이거는 제가 기센이 뭐 1.5kg일 거예요. 최대 용량. 근데 저는 800g. 이것도 800g.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 이제 배치 사이즈. 배치 사이즈라는 거는 생두의 투입 용량이에요. 그쵸? 저는 배치 사이즈는 800g으로 로스팅을 하는 편이에요. 싱글은, 필터 커피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가 언스페셜티에 싱글 오리진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풀 배치는 1.5kg로 해서 계속 돌려서 제가 판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효율이 높아지니까. 맞아. 훨씬 효율성에서 높고 뭐 적은 시간으로도 많이 꽉꽉 채워서 로스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다 800g 로스팅했어요. 왜요? 드럼 안에 풀 배치랑 하프 배치로 나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풀 배치면 드럼 안에 좀 더 생두가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공간이 없는 거죠. 드럼 안에 공간으로만 치면. 근데 필터 커피 같은 경우, 그러니까 800g 같은 경우는 뭐 풀 배치에 비해서 더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저는 열풍의 에너지가 생두들이 좀 더 열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열풍이 좀 더 높은 머신을 사용하면 생두의 내부에서 외부로 익히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골고루 더 익힐 수 있는 거죠. 대용량일수록 열풍의 에너지를 쓰면. 근데 전도열을 좀 더 가깝게 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두의 외부에서 내부로 익혀요. 생두에 전달되는 것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열풍에 좀 좋은 머신들은 어쨌건 끈적한 단맛, 질감, 뭔가 바디감이 되게 묵직한 것보다는 화사하고 임팩트 있는 커피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먹어봤을 때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싱글 오리진 필터 커피만큼은 acid이가 좀 좋은 커피를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00g을 선호를 하고요. 지금 세로아줄, 그 다음에 게이샤, 그쵸, 레드 게이샤 판매했었던 그건 500g으로 합니다. 또 더 줄여요. 더 줄여요? 아예 배치 사이즈를 통해서 약간 여러 개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도 그거잖아요. 출력이 똑같은데 핫도그 하나 넣는 거랑 두 개 넣었을 때 시간이 다른 것처럼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좀 수고스러워도 대회 때도 마찬가지로 500g으로 로스팅을 하고 있고요. 로스팅 예열은 필수인가요? 필수라면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열은 이제 BBP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트윈 배치 프로토콜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배치 간의 규칙이죠. 이게 뭐냐면 연속 배치를 했을 때 투입 전 배치 간 드럼 내부의 열을 최대한 균일하게 해주는 행위예요.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똑같은 175도라는 온도에 투입을 할 거예요. 근데 시간으로 따질게요. 2분 있다가 배치에 열을 만들어 준 다음에 투입한 거랑 10분 동안 열을 주고 170도에 투입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투입 온도는 자체는 센서에 찍히는 온도 자체는 똑같아도 그 안에 있는 뭐 열이 달라지는 열이 달라져. 그래서 이것도 되게 똑같이 통일을 해줘요. 저희는 언제까지 배출구 열어두고 언제 닫을 거고 이런 걸 다 통일을 해줘요. 일단 그래야만 그래도 균일하니까. 에스프레소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궁금하네요. 에스프레소는 또
어떻게 다른지. 파란색 같은 경우가 WB 블렌드, 저희에서 가장 다크한 블렌드입니다. 빨간색이 시너지 블렌드예요. WB 블렌드는 일단 저희 블렌드 중에 제일 다크한 블렌드고요. 네. 근데 다크하지만 저는 이제 2차 크랙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2차 크랙을 절대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전에 최대한 배출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희 커피 중에 뭐 5% 정도? 만 2차 크랙 넘어가는 것 같아요. 커스텀 해주는 데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이하는 웬만하면 안 해요. 시너지 블렌드는 저희 커피 중에 제일 라이트한 에스프레소 블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종료 온도를 보시면 202.2도, 그 다음에 시너지 블렌드가 193.7도인데 약 9도 정도가 차이 나요. 9도면 정말 커요. 근데 DTR도 보시면 WB는 27%대에 있고요. 시너지는 약 22% 정도 돼요. DTR도 5% 정도 차이 있죠. 그러네요. 차이가 많이 나요. 얘는 배치 사이즈는 1.2kg예요. 1.5kg 중에 1200g을 로스팅 하는데 1200g 로스팅 했을 때 1kg가 좀 넘게 나와요. 어쨌건 생산량에서도 딱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만들었어요. 커핑할 수 있고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만큼 남고 그 다음에 1kg를 포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처음에. 네. 이게 제가 시그니처로서 처음 차렸을 때 1kg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에서 되게 중요했어요. 시간 자체가 그때는. 지금까지도 에스프레소는 W1으로 한다 그러면 1.2kg 로스팅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W15로 모든 에스프레소 블렌드는 거의 볶고 있고요. 근데 W15는 투입량이 14.4kg. 왜냐면 14.4kg를 하면 약 12kg 정도가 나와서 그렇게 일단 맞춰놨어요. 양은 항상 일정하게 로스팅을 하고 있고, 필터 커피는 제가 7분의 유도를 한다고 했지만 여기서 1차 크랙이 8분에 가깝죠. W 블렌드가 8분 1초에 왔었고 시너지 블렌드가 7분 50초. 그러네요. 보통 50초에서 1분 정도는 길게 하고 있고요. 뭐 시작 온도는 이것도 이제 8분에 가깝기 위해서 맞추는 거예요. 시작 온도 자체도 그런 거고요. 종료 온도가 202와 193. 일단 이 머신이 205도 정도가 되면 2차 크랙이 옵니다. 와, 그러니까 거의 뭐 왔을 때 빼시는 거예요. 전에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배출 온도가 높으니까 DTR도 그만큼 높게 로스팅을 하고 있어요. 시너지는 배출 온도 194도고 뭐 22%. 그러니까 배출 온도 낮으니까 그만큼 DTR도 낮게 로스팅을 하고 있는데 필터에 비하면 높죠. 필터 커피 라이트한 게 하루 투매인데 아까 189도 정도에 18%였으니까 4% 차이 정도 나는 거죠. 온도도 좀 차이가 나고 한눈에 제가 보게 해놨는데요. W 블렌드와 시너지 블렌드는 보시면 기간이 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로스팅 기간이 길어요. 디벨롭먼트 시간도 길고 1차 크랙도 길고.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제 스타일에서는 다 8분에 가깝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하루투메랑 그다음 브라질 이르마스는 필터니까 7분에 가깝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과 초록색은 기간, 디벨롭먼트 시간, 1차 크랙이 현저히 낮아요. 짧아요. 시간 자체가 짧아요. 시작 온도에선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 WB가 좀 높기는 한데 시너지, 에티오피아, 브라질은 많이 차이 안 나요. 수입 온도는. 그렇지만 배치 사이즈가 다르죠. 800g과 1200g. 화력을 보면은 WB가 70, 시너지 블렌드가 75. 근데 필터 커피들은 다 70이었죠. 이건 왜 달라요? 시간으로 제가 기준을 많이 잡잖아요. 지금 보시면 보통 제가 1차 크랙을 몇 분에 유도하는 거에 맞춰서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쟤를 70으로 하게 되면은 거의 8분 3, 40초가 넘어가더라고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져요. 75일 수도 있고요. 70일 수도 있어요.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에스프레소 필터 커피의 배치 사이즈의 차이, 그 다음에 1차 크랙이 오는 시간, 그 다음에 배출 온도와 그거 맞는 DTR. 배출 온도와 DTR은 먹어보는 수밖에 없죠. 로스터마다 다르고 바리스타마다 원하는 맛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맛을 찾았으면 여기에서 DTR을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먹으면서 찾으시면 좋고요. 아니면 DTR을 고정하고 배출 온도를 따르게 해서 먹어보면 또 나와요. 노하를 알려드리면 일단 7분은 웬만하면 7분 안에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 뒤에서 많이 바꿔요. DTR을 만약에 20으로 고정을 하고 뭐 190, 191, 192도를 먹어. 여기서 좋은 게 있을 거예요. 분명 괜찮은 게. 그럼 나는 191도가 좋아. 그럼 191도에서 DTR을 바꾸는 거예요. 18, 19, 21. 그럼 총 6배치가 생기거든요. 거기서 또 한 번 더 커핑을 하면은 좀 더 나은 커피에 다가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찾아가지만 매번 균일하게 노력을 하지만 저희도 진짜 많이 차이 날 때 1%까지 차이 날 때도 있고요. 시간이 뭐 15초 차이 날 때도 있어요. 똑같은 머신으로 기센만 사용해서 지금 7, 8년째 로스팅하고 있지만 균일하게 로스팅하기가 힘들어요. 자, 여러분 저 있는지 모르셨죠? 제 견해죠. 제가 7년 동안 해온 거고 이게 맞아. 또 어디 가서 장몽규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맞지 않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참고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좀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렇게 라이브 처음으로 해보셨을 텐데 유튜브를 또 처음 해보시잖아요. 맞아요. 컨텐츠도 찍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걸 또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워낙 홍보도 잘 안 하고 항상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대회도 많이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많이 잊혀졌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새로운 분들도 이제 알게 되고 더 좋아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네. If everything I dreamt of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